후한 말기의 역사서에는 초선이라는 인물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사인 삼국지와 후한서에서도 초선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그녀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 문학적 창작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일부 민간 전설과 지방지에서 비슷한 이름의 여성이 언급되지만 이는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초선의 존재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4세기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에서 비로소 초선은 왕윤의 양녀이자 동탁 암살의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나관중은 역사적 사실에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해 초선을 미인계의 화신으로 창조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여포와 동탁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극적인 장면들은 모두 연희의 창작입니다. 이 작품이 삼국지 역사를 대중화하면서 초선도 유명해졌으나 이는 역사가 아닌 문학의 힘이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초선은 왕윤이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한 연환계의 실행자로 등장합니다. 왕윤은 초선을 먼저 여포와 정혼시킨 후 동탁에게 바치는 복잡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에서 왕윤은 동탁 암살에 관여했지만 미인계 사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는 나관중이 동탁의 호색한 이미지와 여포의 무모함을 결합해 극적인 장면을 창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서에는 동탁의 애첩으로 견씨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초선의 원형이 이 견씨일 것이라 추정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견씨는 동탁이 죽은 후에도 생존했던 기록이 있는 반면 초선은 연희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합니다. 또한 견씨는 정치적 계략과 무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초선은 역사적 사실보다 문학적 과장이 더해진 캐릭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선의 미인계는 중국 역사에서 독특한 사례가 아닙니다. 춘추 전국시대 월나라의 서씨가 오나라 부차를 유혹한 이야기나 당현종과 양귀비의 비극 등 비슷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나관중은 이러한 역사적 클리셰를 차용해 초선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미녀가 권력자의 몰락을 초래한다는 홍한제수 사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유교적 역사관에서 여성을 희생양으로 묘사하는 전형적 패턴입니다. 삼국지의 정사인 진수의 삼국지와 범엽의 후한서 어디에도 초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동탁 암살 사건도 여포와 왕윤의 주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5세기 배송지의 주석에서 초선을 언급하지만 이는 이미 민간에 퍼진 전설을 인용한 것일 뿐입니다. 역사학계는 초선이 7세기 이후의 야사와 희곡에서 점차 형성된 캐릭터로 보고 있으며 이는 문학작품이 역사로 오인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초선의 이야기는 당송시대부터 민간에서 구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나라 때는 잡극과 희곡의 인기 소재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과 허구가 혼합되었습니다. 나관중은 이러한 구전 자료를 수집해 자신의 작품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산시성 린화현에는 초선의 무덤으로 전해지는 장소가 있지만 이는 후대에 만들어진 기념물일 뿐 역사적 가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탁과 여포의 유적지 발굴에서 초선의 존재를 증명할 유물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허난성에서 발견된 동탁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에는 화려한 부장품만 있을 뿐 여성과 관련된 물품은 없었습니다. 또한 여포가 거처하던 서량 지역의 유적에서도 초선과 연결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 결과는 초선이 허구적 인물일 가능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황광의 복식은 당성시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복식은 당송시대의 스타일이 섞여 있어 시대적 오류를 보입니다. 일부 그림에서는 초선이 지닌 비파도 후대에 유행한 형태입니다. 이는 초선 이미지가 후대 화가들의 상상력에 의해 재창조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미화 과정을 통해 그녀는 점차 역사적 실체처럼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초선은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다 권력투쟁의 희생양을 상징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녀의 캐릭터는 난세에 휘말린 개인의 비극과 정치적 음모의 잔혹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초선은 중국 문화에서 아름다움과 비극의 아이콘으로 재해석되며 다양한 매체에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학의 경계에 선 초선의 이미지는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얼마나 재구성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